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 학생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16차 시에 걸쳐서 반도체 공정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할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전 직장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대략 한 20년간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라는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반도체 회사를 다니면서 알았던 지식이라든가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최신 트렌드 반영해서 마지막 주제이긴 합니다만 마지막 날쯤에는 이제 반도체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차 시에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다뤄볼 주제는 음, 4차 산업혁명과 반도체 산업이라는 주제입니다. 아, 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르게 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진심인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실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반도체를 아는 수준이 아니고 내가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진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보실 텐데 이를테면 여러분의 이제 젊음을 이 반도체에다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시게 되면 응당 내가 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반도체는 과연 어, 미래에도 성장하고 비전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음, 그래도 대부분은 다 막연하게 그래도 반도체는 앞으로도 쭉 계속 잘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내가 이 반도체 회사를 지원하는 동기의 이제 일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저 반도체 산업과 4차 산업혁명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이제 반도체의 미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날을 좀 내다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인간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혹시 여러분이 이 영화 보신 적이 있나요? 관상이라는 영화입니다.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벌써 10년도 훨씬 넘은 영화이긴 한데, 네, 이 영화는 사실 그 시대적 배경을 이제 세조가 아직 왕위에 이제 오르기 직전에 본인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왕자 시절에 조카인 이제 단종을 이제 제거하려는 이 음모를 이제 꾸미던 그 시대적 배경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송강호라는 이제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 미래를 보는 관상을 보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뭐 물론 이제 가공의 인물이긴 할 텐데 그래서 극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면서 그 미래를 예측하는 역할로 나와요. 물론 이제 에, 다른 사람들의 이제 관상도 이제 봐주면서 정작 그 얘기의 그 핵심은 뭐냐고 하게 되면 본인의 미래라든가 심지어는 아들의 미래도 예측을 못 합니다. 그 세조의 이제 반대편에 이제 서 있다가 결국에는 아들도 죽음을 당하고 본인도 이제 말년에는 좀 불운하게 어, 생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즈음에서 그 세조의 오른팔이었던 한명회가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관상은 어땠느냐 약간 조롱하는 투로 이 송강호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왔던 대사가 이제 요겁니다. 당신네들 관상은 특이한 게 없었다. 다만 내가 좀 후회되는 게 있다고 하면 나는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파도만 본 것 같다. 사실 이 눈앞에 철썩철썩이는 이 파도를 만들어내는 거는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나는 바람은 보지 못하고 그동안 눈앞에 치는 파도만 본 것 같다. 그리고 어, 당신들과 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나는 그냥 내려가는 파도에 머물렀던 것 뿐이고 당신들은 올라가는 파도를 탄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IT 분야도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를테면 이 IT 분야에서 가장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누구냐고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컨설팅 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가트너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IT 수요라든가 뭐 반도체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좀 실시를 하는데 여기 제가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언제 나온 거냐고 하게 되면 가트너가 2020년 EQ쯤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2분기 마칠 때쯤에 갖고 나온 보고서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사실은 2019년도 4Q에 먼저 예측을 했습니다. 보통 연말에 내놓는 게 이제 보통 평범한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늘색으로 이제 표시가 된 이를테면 2018년에는 사실은 IT에도 약간 버블이 있었습니다. 버블이 있었다가 2019년도가 되면은 요게 이제 실제 수요를 반영을 해서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2020년을 비롯해 가지고 향후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측이 된다라고 1차 전망을 했죠. 2019년도에.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가트너가 긴급하게 수정된 예측 보고서를 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우리가 하늘색으로 예측을 했는데 아 죄송하다. 실제로는 여기 이제 짙은 남색으로 이제 표시한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여기 수요가 이제 줄어들면서 당분간은 마이너스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 하지만 이게 이제 조만간 회복세로 이제 접어들면서 5년쯤 뒤에는 그래도 우리가 예측한 전망치에 이제 도달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음. 자, 그러면 가츠너는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왜 이렇게 수정 전망 보고서를 내야만 했을까요? 폭발적으로 IT가 성장을 한다고 예측을 했는데 반도체가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가 많이 팔릴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막상 반도체가 안 팔릴 것 같다라고 예측을 이제 바꾼 거죠.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여기 이미 화면에서도 이제 보셨듯이 소위 이제 코로나 때문이죠. 아,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니까 이게 언제적 시절이냐 얘기가 싶긴 하겠지만은 채 10년도 지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2020년도라고 하게 되면은 코로나가 가장 한층 확장되던 시기였고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막 개발이 되던 이제 시기라서 진짜 코로나에 대해서는 팬데믹 그 자체였죠. 21세기의 이제 흑사병이라고 이제 불렸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대외 활동이라든가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고 여행도 못 가고 하다못해 이제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생산 활동도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IT로 뭔가를 만든다는 요 산업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되는 반도체 수요도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당초 예상보다 크게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반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하늘색보다도 더 높은 수요가 폭발을 해가지고 반도체가 어마무시한 수요를 창출을 했습니다. 가츠노는 반도체가 안 팔린다고 했는데 잘 팔린 이유가 뭘까요? 네. 여기에 대한 힌트는 지금 만약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만났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마도 이 프로그램으로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소위 말하는 줌이죠, 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 팬데믹에서 거의 멘붕 상태에 있다가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 물론 이것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비대면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아,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요거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다만 이 줌을 사용을 할 때는 기존의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사양이 좀 높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요.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 그럴 거면 그냥 이참에 노트북을 사자. 네. 그래서 요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추가로 사게 됩니다. 게다가 어, 한 집에 한 대만 사는 게 아니죠. 왜? 한 집에 보게 되면 특히 이제 학교라든가 그런 데서 다 이 줌을 통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대학생,
형, 뭐 언니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생들도 뭐 초중고 이렇게 다니는 동생들도 다 한 명이 하나씩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게 되고, 심지어 만약에 부모님이 이를테면은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뭐 어머니도 한대 아버지도 한대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엄청난 수요의 노트북과 태블릿이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폭스콘을 이제 외부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한다고 그래갖고 한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난 반도체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게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2021년이 되면서부터는 이 수요가 다시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반도체 수요가 이제 폭락을 하게 돼요. 이유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노트북을 사게 되면 매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사면은 뭐 짧으면 2, 3년, 길어도 5년 이렇게 주기로 바꾸는데, 당연히 전년도에 바꿨는데 올해 바꿀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미리 땡겨다가 다 먹은 거죠. 온 가족들이 다 바꿨으니까. 그 뒤로는 소위 이제 반도체의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데도 적자의 늪에 허덕이게 되고요. 사실 삼성은 최근 십몇 년간 적자에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 상황에서는 삼성도 이제 견뎌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운 터널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이제 계속 걱정을 이제 하던 차에 또 한 번의 반전의 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냐고 하게 되면 이건 날짜도 거의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2022년 11월. 2022년 11월 요때 걸출한 프로그램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다고 해도 될 만한 프로그램이죠. 네.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챗 GPT가 등장을 하죠. 자, 이 챗 GPT가 기존의 이제 인공지능하고는 좀 결이 좀 달라요. 기존의 인공지능은 뭐 연구실이라든가 그런 데서 소수의 이제 학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루던 분야였는데, 챗 GPT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아주 손쉽게 인공지능을 다루게 되죠. 그것도 내 친구인 것처럼 거의 카톡 비슷하게 이제 주고받으면서. 자, 이 챗 GPT가 몰고 온 바람이 이제 인공지능 서버라든가 이런 쪽에서 엄청난 양의 이제 또 반도체 수요를 불러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반도체는 아니고 딱 정해져 있죠. 여기에서 이제 거대 기업으로 이제 다시 이제 우뚝 올라선 게 소위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의 GPU와 그 GPU에 이제 포함이 되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HBM이라고 하는 이제 메모리 덕분에 여기에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반전의 이 히스토리에서 기회를 잡은 회사도 있고 위기를 맞은 회사도 있어요. 삼성이 대표적이죠. 삼성이 저 HBM을 과소평가했다가 호된 신고식을 치르게 됩니다. 요즘에야 이제 조금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고 내년도가 되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 정상적으로 납품이 되고 그 공급망에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네. 자, 비록 반도체 사이클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죠. 소위 얘기하는 눈앞에 파도 이런 거를 본다고 하게 되면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를테면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예, 물리게 되면서 사실 손해 보신 분들도 이제 꽤 많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동안 계속 이제 소위 이제 뭐 오만 전자니 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장기간 정체에 빠졌다가 최근에야 다시 이제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 가트너를 비롯해가지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당장 1, 2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참 장담하기가 어렵다. 그걸 알면 저도 강의를 안 하고